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틀째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미국에서 보는 한국이라는 시간이 물론 뭐 미국 시각만 꼭 전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제가 미국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가 미국이고, 미국에서도 뭐 런던이 아니라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이런 곳에서 의견들이 같은 이슈에 대해서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해외로 연장해서 모든 한국에 관한 뭐 저널리스트나 학계, 정책 이반자, 띵크탱크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좀 전문적인 잡지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한국의 강경화 외무장관이나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전부 캐나다에 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21개국 외교장관 회의. 이 목적 자체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보는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 그런 속사정 같은 것도 캐나다 언론이 조금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의 이 내용은 한국에서는 제가 검색해 봤을 때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도 역시 북미 회담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가 있지만,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이 있다, 고맙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아직 선수들은 북한에 있다 이렇게 쓴 글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이제 북한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지정을 해놨는데도 방문을 하게 했으면 유서를 써놓고 가라 하는 내용은 한국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내용을 제가 미국적인 시각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붙여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광우병 이후에 소고기 한국으로의 수출, 또 한국 화장품의 미래, 이런 내용까지 오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3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요. 자, 캐나다에서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콜롬비아, 그리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등등등,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웨덴, 이태리, 인도 플러스 일본까지 모이는 21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물론 주체는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리고, 17일에는 특별히 이제 미국, 일본, 또 한국 외무장관이 역시 캐나다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외무장관이 또 잘 주선을 해서 서로 만나서 확대회담 비슷한 것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빠졌죠. 왜냐하면 이번에 정상회담에 모이는 국가 자체를 한국전 당시에 북한과 싸웠거나 유엔군을 지원을 한 국가, 유엔군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군이 주도를 한 미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빠졌죠. 러시아도 당연히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진 것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우리가 말하자면 열쇠를 쥐고 있는데 우리가 빠지고 뭐가 되겠어? 하고 얘기를 이미 중국 외교부에서도 그 정도의 발표를 해놨고, 캐나다는 미국과 입장이 굉장히 달랐었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외무장관 회의를 만들려면은 아주 전부터 스케줄도 맞춰야지 되고 준비를 했을 텐데, 11월 달, 12월 달까지도 캐나다의 언론이 계속 이 캐나다의 외무장관에게, 여자잖아요, 외무장관이 물어봤대요.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와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물어봤었을 때 우리가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한다면, 허락을 한다면이겠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러면 중국도 올 것 같다고 했고, 중국의 외교부에도 캐나다의 외무장관이 우리 초대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놨었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셔널 포스트라는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보면은 이게 미국이 원치 않은 거죠. 중국과 러시아.
왜냐하면은 이제 안건만 흐린다. 뭐 한미 합동 군사훈련 그거 없애라고 할 테고 등등 해서 미국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캐나다 언론이 업데이트했었을 때 결국은 이제 중국이 될 듯 말 듯 하다가 여기에 안 왔다라는 것이고 이제 중국이 마지막에 그 초대받지 못하고 나서 중국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UN 사령부 이름 아래 들어가는 그런 그 회의에는 우리는 참석하지 않겠다. 분열만 시키니까 냉전의 그런 그 시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신에 이제 캐나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회의에 대해서는 캐나다 측에서 중국과 또 그 러시아의 아주 그 밴쿠버 회담에 대해서 전부 그 브리핑은 하기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반대를 했었대요. 일본의 얘기는 뭐 너무 많은 국가가 너무 많으면 안 되느냐. 그런데 21개 국가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중국이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 미국의 분위기를 봐서 그렇게 그 일본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그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중국을 초대하기를 원했으나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강경화 그 외무장관도 그렇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그렇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지만 그러나 그래서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국제사회가 그 북한의 위험성 또 불법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여전히 그 뭔가 개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이번 그 회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미국의 로이터 통신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어요. 중국 없이 북한을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그 또 다른 신문이요. 오타와 시리즌이라는 신문에 전에 그 한국이나 캐나다 대사관에서도 그 외교관으로 그 일을 했고 지금 뭐 캐나디안 국제관계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제임스 트로이어 씨가 그 기고문을 썼는데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핵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회의로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군사공격보다 외교 쪽으로 가는 그 의견이 모아지고 강해지는 그 부분에서는 성공한다고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새로운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뭐 지금까지 해왔던 뭐 제재한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정도가 그 될 것이고 중국 없이 별다른 일은 그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캐나다로서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캐나다 사람이니까 단순히 이 회의를 뭐 공동 주최국이라고 하지만 호스트인 거죠. 그냥 캐나다 땅에서 여는 거죠. 미국에서 하면은 이게 더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주최한다는 이유 때문에 미국 정책과 그것도 앞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변덕스러운 대통령이 있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캐나다가 가까운 듯 보여서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지적도 했고요. 그리고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그 신임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컨퍼런스가 큰 힘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 전문가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 사람은 강하게 한 사람은 좀 그 부드럽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good cop, bad cop, 좋은 경찰, 나쁜 경찰이 아니라 confused cop. 아주 그 혼돈스러운 그 경찰 정도 그 미국이 그런 위치인데 외교에서는 confused라는 게 절대로 좋을 수가 없고 좋을 수 없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신임만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조용한 그 인식이 시작이 됐는데 북한이 이미 핵국가라는 것 하나고 두 번째는 미국의 그 하와이의 하원 의원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북한이 결국은 생존하기 위해서 미국이 핵을 북한이 갖고 있어야지만 그 침략하지 않는다 하는 믿음이 북한으로서는 뭐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과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핵을 그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도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북한이 2016년 경제도 뭐 한국은행의 계산에 따르면 3.9%나 성장했잖아요. 한국보다 더 나았어요. 경제 성장률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착 상태는 그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캐나다의 그 한 전문가가 오타와 시리즌에 쓴 그 글이고요. 기고문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내일 이틀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확대 회의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어떠냐면요. 이 내용 크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 렉스 틸러슨 그 국무장관의 그런 그 캐나다 행에 대해서 지금 뭐 다른 이슈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앞서 그 캐나다 전문가도 지적한 것처럼 렉스 틸러슨이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언론이 미국 언론뿐만이 아니에요. 영국의 좀 약간 뭐 타블로이드식인 익스프레스라든가 그 밖에 여러 그 영국의 언론들과 미국의 CNBC 또 월스트리트 저널들이 전부 보도하는 내용이 조선중앙통신이 남조선 당국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기사를 냈거든요. 그런데 평양발이죠. 당연히 굉장히 긴 내용의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 내용 자체는 한국에 계신 분이라면 그 북한의 그 조선 그 중앙통신에 접속이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todayus.com에 이것을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그래서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분만 전해드리겠어요. 미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라고는 안 쓴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저 사람 뭐 대통령 소리는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비난하진 않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 부분에 얼마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조선 당국자가 한 소리 남조선에서는 뭐 지금 남북 그 화해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온당치 못한 망언이 튀어나와 사람들을 아연 실망케 하고 있다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신년 기자회견 그 얘기를 합니다. 남조선 당국자는 누구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죠. 남북 간 대화가 시작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 압박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가을 뻐꾸기 같은 수작을 늘어놓았는가 하면 북을 대화에 이끌어낸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얼빠진 궤변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20분의 1도 안 돼요. 굉장히 긴 내용들이 쭉 있고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을 미국 언론들이 강조를 하는데요. 남조선 당국자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지만 그의 찬물을 껴는 불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할 우리 대표단을 태운 열차나 버스도 아직 평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누가 밥을 지어서 입에 떠 넣어줄 것이라는 허황한 생각은 애당초 버려야 한다. 밥을 먹으려면 제 손으로 밥을 지어야 한다. 남조선 당국은 자기들의 점잖지 못한 처사 가 어떤 불미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겠는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북한이 이제 그 북한용이죠. 북한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은 신문을 보겠습니까마는 북한의 기록용이고 그 북한의 입장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글이죠. 그래서 이 글은 조선어, 영어, 중어, 로어, 러시아어죠. 에스파냐어, 스페니쉬어, 일본어 이렇게도 다 번역이 돼서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서 보고 영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번역해서 지금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 다 보도하고 있는 평양에서 140만 명의 공연단이 온다. 또 DMZ를 건넌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아직은 이게 완전히 북한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 지금 그 미국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내용은 제가 그 오늘의 미국에서 자세히 전해드렸기 때문에 헤드라인 정도만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분위기가 긴장해서 긴장 아님으로 많이 누그러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국방부가 제임스 마티스 외교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고 하는 장관의 오더 명령에 의해서 육군 이제 그 낙하산 부대 같은 경우요. 그리고 또 뭐 여러 분야에서 전부 다른 나라를 그 침공할 때에 그런 그 모의 훈련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달에도 그랬고 다음 달에도 그럴 것이고 그게 이제 그 북한에 대한 그 모든 그 전쟁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북한과의 모의 전쟁 훈련은 강하게 하고 있다는 그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있었어요. 기자 4명이 공동으로 그 취재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모든 테이블이 지금 다 옵션에 올라와 있다는 그런 내용들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좀 여러분들께 정리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북한을 방문을 하는 사람, 북한 방문하지 말라고 미국 국무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국무부에서 지난주에 가려면 유언장을 쓰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얼핏 보면은 북한에 가면 생명이 위협될 수도 있으니까, 위협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가라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만 그것은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 얼마나 그 자세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미국 시민에 대한 긴급 서비스를 하기가 불가능하다.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긴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에 뭐 구태여 간다면 가기 전에, 그리고 북한의 이제 뭐 약간의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입장에서 아니면 뭐 미국 국무부에서 허락해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전부 내가 지금 뭐 생명보험이 있다면 그 생명보험을 누구에게 누가 갖게 할 것인지, 그리고 뭐 파워 오브 어터니라고 해서 이제 뭔가를 그 본인의 뭐 대신해 주는 그런 사람들, 자녀 양육은 누구에게 맡길 것이며, 참 미국식이네요. 애완동물은 누가 기르게 할 것이며, 재산 분할 이런 것, 그리고 이제 그 예술품 같은 것은 누구를 줄 것, 거의 이제 그 유산 상속이나 유언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을 다 준비하고 가라. 그러니까 이것은 갈 때는 죽을 것 각오하고 가라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만일의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미국 정부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가는 사람은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가라. 여기 이런 그 포커스도 있다는 뭐 미국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굉장히 또 하나 이제 그 보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내용은 이제 한미 FTA 같은 것과도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제가 이게 농업 관련 어떤 매체인데 제가 적어 오질 않았어요. 키워드만 지금 적어 가지고 와서요. Driving the best market 시든가요? 아무튼 그런데 뭐 요지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이제 다시 그 비프요, 소고기 그 탑 수출국이 됐다는 거예요. 2017년에 오늘 미국에서 그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 광우병 일어나고 그게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그 이후에 호주의 그 라이벌인 많이 뺏겼었는데 지난해에는 한국의 이 비프 수출이 13.7%가 늘어나서 뭐 굉장히 많은 그 톤이던데요. 그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의 상당수를 미국에서 이제 그 수출을 했고, 호주는 오히려 4%가 줄어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17만 7천 뭐 500톤 정도가 되고요. 호주가 17만 2천 그 톤 정도가 된답니다. 돈으로 따지면은 한 11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던가요. 관세가 미국 그 소고기에 지금 21.3%, 호주산의 26.6%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때 한미 FTA로 미국 농부들이 굉장히 그 이득을 보잖아요. 관세가 호주산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지난번에 한번 미팅을 워싱턴 DC에서 했고 또 한미 FTA에 관한 미팅을 하게 될 텐데, 미국이 이렇게 이득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쩔 것인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소고기 그 수입이 15년 동안 꾸준히 늘어났는데 올해도 뭐 여러 가지가 한국에서 이제 국내 그 사정이 있잖아요. 그 소고기를 뭐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소를 키우는 그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미국산 그 비프 수입은 한국에서 늘어날 것이다 하는 내용들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까지만 전해드리죠, 오늘. 이 내용은 사실 요즘에 미국 뉴스에서도 그렇고 영국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파이낸셜 타임스도 보도를 했는데, 영국의 그 파이낸셜 타임스요, 뭐 뉴욕 타임스와도 다 뭐 같은 계열입니다만은 이 파이낸셜 타임스와 파트너인 OZ라는 그런 그 인터넷 그 데일리 디지털 매거진이 있어요. 뭐 세계 정치, 경제, 뭐 문화, 뭐 비즈니스 전부 보도를 하는데, 이 그 OG에서 파이낸셜 타임즈를 인용을 해서 그 보도를 하기를요. 저는 그 파이낸셜 타임즈로 며칠 전에 읽었는데 여러분들께 미처 못 전해드렸는데 이게 다시 실렸으니까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기사를 이제 받아서 그대로 하고
물론 뭐 AP통신이나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신문들이 빨리 그 취재를 못할 경우는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 그 인터넷 웹사이트에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지만 이렇게 미국에서는 뭐 영국 신문입니다만은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자매적인 그런 그 자매지 신문 같은 경우는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보도를 하거든요. 지난해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 오늘의 미국에서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해드린 적 기억을 합니다. 한국이 지금 뭐 그 포스코 문제, 조선업이 그렇게 됐고 해서 그러나 뭐 팝스타도 지금 뭐 주춤했었고 그 당시에 사드가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화장품이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한국 화장품이 너무나도 중국의 그 압박을 받기 때문에 뭔가 활로를 개척을 해야 된다. 이 바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국이 그 530억 달러 시장이라면서요. 화장품에 있어서. 그런데 워낙에 그 로컬 브랜드가 빨리 강해지고 사드 이후에 한국 그 화장품들이 주춤하던 사이에 그렇게 된 거죠. 단체 관광객들도 한국에 못 가고 그렇게 해서요. 그리고 이제 한국 유명인들이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이 그 따라잡아서 화장품이라는 게 사실은 뭐 커다란 기술이라기보다는 디자인과 품질이라기보다는 뭐 품질도 품질이지만 디자인과 브랜딩과 홍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화장품 전문 그 피부과 닥터에게 물어보면 화장품 다 똑같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여성분들이 달라요. 써보면 달라요라고 얘기를 해도 그 원료는 다 똑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중국이 그 한국 화장품을 빨리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하기 때문에 정부가 마구 그 밀어주면은 그러면 뭐 그렇게 그 아주 그 힘들지 않게 중국의 화장품 회사들이 아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한국의 장벽을 뭐 잘라그룹 뭐 이런 곳이 있는가 보죠. 한국 제품을 이미 앞서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라 하더라도 워낙에 그 중국이 돈을 많이 투자를 하니까요. 연구와 개발을 하는데 무엇을 연구하느냐 그 화장품의 원료라기보다는 소비자가 어떤 걸 좋아하지? 뭐 기능성은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세계에서 다 그 중국의 의학, 얼브를 다 그 생각을 해주니까 한국의 뭐 퍼시픽도 미국에서는 그 아무래도 태평양의 퍼시픽 화장품이라고 나오던데요. 보면은 세포라 같은 데 가보면 그래서 그 얼브 이런 걸 쓰지만 중국 의학은 그보다 더하니까 약초를 넣어서 소비자가 좋아하도록 많이 지금 개발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교적인 긴장이 사드로 생겼던 그런 것들이 풀어진다고는 하지만 지금 화장품의 경우는 소프트 파워를 과신하지 말아라. 이때의 그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뭐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배우들 너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코리안 정말 그 쿨해 하는 이런 그 단어 자체가 영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한국은 나아가려면은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지 된다. 이미 뭐 시작하고 있지 않겠어요? 업계에서 동남아시아, 중동, 서구 지역으로.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너무 비싸 보이던데요. 뭐 좋기는 좋다고 하는데 미국의 화장품이 워낙에 많은데 싸고 좋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모레퍼시픽이 좀 비싸다 하는 그 얘기는 있고요. 그러나 또 항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깝지 않은 것을 좋아하잖아요. 어디에 한국에서 왔다더라. 뭐 이러면 또 좋아서 사는 미국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차별성을 둬야지 된다. 이제 한국의 화장품은 모든 게 다 이게 흐름이 있잖아요. 조선업에서 케이팝으로 갔다가 그 자리를 또 뭐 화장품이 메우고 근데 이것도 좀 어려워지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되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이 내용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오지라고 해서 사실은 이 그 오지라는 미디어는 그 오즈맨디얼스라는 그런 풀 네임인데 전에 미국에서 그 MSNBC하고 CNN에서 뭐 뉴스 앵커도 하고 하는 카를로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제가 또 이제 내일도 캐나다의 밴쿠버 회담이 나올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2회밖에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 심지어는 뭐 이스라엘
내일 인도에서도 중동 쪽을 좀 또 제가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물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려야지 될 다른 매체에서 전해드렸어도 그런 내용을 다루겠지만 정말로 전해드려야지 되는데 다른 매체에서 다루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그 미국에서 보는 오늘 아니야, 미국에서 보는 오늘이 아니라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또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고 미국에서 보는 한국 그 3회도 이어지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